피부로 느끼는 촉각은 시각, 청각과 더불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중요한 감각 중 하나인데요. 로봇도 사람처럼 촉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인공 피부를 개발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상현 교수와 함께 감정 촉각 피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감정 촉각 피부라는 것을 개발하셨다라고 들었는데요. 네. 자, 일단 이게 무엇인지부터 교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에 반려동물을 대신해서 그 반려 로봇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로봇은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기술력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공을 던져주면 공을 차고 또는 손바닥을 보이면 같이 하이파이브 하고 뭐 일어나서 춤춰 그러면 그 말에 반응을 한다던가 또는 사람과 같이 제스처를 이용해서 대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일단 기술력이 좋아졌는데 네. 이러한 기술들은 주로 이제 시각과 청각 정보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예. 로봇이 좀 더 사람과 친밀하게 교감을 하기 위해선 촉각을 느끼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들도 대화를 할 때 또 감정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촉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칭찬을 할 때 아 예뻐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다든지 아니면 귀엽고 사랑스러울 때 뭐 볼을 살짝 꽂으면서 아우 예뻐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네. 맞아요. 저희 연구팀에서도 로봇이 이런 촉각 반응에 아주 반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로봇 피부를 개발을 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렇다면 과연 로봇이 어떻게 촉각에 반응하는지도 궁금한데요. 그 실험한 결과가 좀 있을까요? 네. 저희가 개발한 로봇 피부는 물체를 누르거나 문지르거나 하는 것을 감지하는 영역이 총 64개 정도가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이 64개의 영역 중에서 특정 부분을 누르게 되면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반응을 하는 원리로 일단 구동이 됩니다. 네, 지금 혹시 준비한 영상이 나오고 있나요? 아, 예, 예. 네, 있습니다. 네, 사람이 감정 촉각 피부에 자극을 가하면 로봇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모의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네, 지금은 머리를 매만지듯 피부를 쓰다듬으니까 로봇이 편안한 자세로 일단 졸고 있고요. 아, 네. 아, 네. 네, 추가로 톡톡 두드렸을 때는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꼬집으면 으르렁 그러면서 화도 내기도 하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피부를 비트는 장면인데요. 아야 그러면서 이제 놀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화가 난 것 같네요. 네. 네. 자, 뭔가 이렇게 로봇을 만지면 로봇이 반응을 한다라고 하니까 더 가깝게 느껴지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신기한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그 가정에서 흔히 쓰이는 그 포장용 랩을 활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그 기존에 개발된 촉각 피부와는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네. 처음에 사실 저희가 인공 피부를 만들 때 뭐 페트병 또는 양면 테이프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소재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게 친환경 소재도 아니고 또 투명도를 저희 마음대로 조정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투명하면서도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잘 늘어날 수 있는 센싱 물질을 찾다가 음식 포장용 랩의 소재인 폴리염화 비닐이라는 걸 사용하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PVC 젤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PVC인데 그 PVC를 부들부들하게 이제 만들어 본 겁니다. 저희 연구팀에서 이 소재를 분석을 해보니까 전압을 가하면 그 안에 있는 알갱이들이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아, 네. 이거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센싱 물질이 전기적인 특성을 가지기 위해선 전기 신호를 잘 전달하는 전극이 필요한데 보통 이제 전기가 잘 통하는 재료로 많은 사람들이 구리를 사용을 하는데 예. 이 구리가 잘 투명하지도 않고 잘 늘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많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이드로젤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예. 저희도 하이드로젤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거를 폴리염화 비닐 젤하고 붙이는 과정에서 잘 접착이 안 돼서 많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센싱 물질과 전극 물질을 접착하는 데 성공했고 그리고 쓰다듬고 꼬집고 뭐 이런 것을 인지하고 감정을 느끼고 또 강한 자극에도 잘 찢어지지 않는 게 저희의 차별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전기 신호가 잘 전달되고 또 접착도 좋은 이 폴리염화비닐 젤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또 초방막 인공 수정체라는 것도 개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건 또 어떤 연구일까요? 네. 저희가 만든 그 초방막 인공 수정체는 직경이 굉장히 작아요. 한 1.5mm 정도 되는데요. 네. 이런 초소형 렌즈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눈 속에 있는 투명한 조직의 수정체를 모사해서 만든 렌즈인데요. 네.
이 수정체는 빛을 모아주어 망막에 상이 맺히도록 하는데 우리가 사물을 잘 볼 수 있게 초점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렌즈에 전압을 가하면 위로 볼록해졌다가 또 아래로 볼록해지고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 이러한 촉감 생성용 모드를 조금 더 개량해서 렌즈에 전압을 가하면 볼록한 정도가 이렇게 바뀌고요. 네. 더욱 전압을 가하면 얘가 이렇게 오목한 형상까지 바뀌는 것을 개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를 성공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 렌즈는 전극과 폴리이미드 그리고 랩의 원료인 PVC 젤 그리고 유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들을 적층하고 폴리이미드로 PVC 젤을 쿡 하고 누르면 볼록한 형태가 되는데 이 전압을 걸면 그 랩의 원료인 PVC 젤이 전극적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운데 부분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서 평면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전압을 풀어주게 되면 볼록한 형상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네. 지금 나오는 영상에서 네네. 초록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된 부분에 당구장 표시, 예. 그러니까 우리는 네네. 레퍼런스 마크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 부분이 보이시나요? 예. 네. 네, 렌즈에 전압을 걸어주니까 평면으로 렌즈의 형상이 바뀌게 되면서 레퍼런스 마크가 또렷해지고요. 어. 네, 그리고 다시 전압을 풀어주고 이전보다 전압을 더욱더 많이 줘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 볼록한 형태가 오목한 형태로 바뀌어서 네. 오목한 렌즈가 되고 상이 더욱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전압으로 그 볼록하게 오목하게 이제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아주 부드러운 렌즈다. 네, 네, 이런 맞습니다. 건데요.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초방막 인공 수정체는 어느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개발하는 렌즈는 초점을 바꿔주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을 바꿔줍니다. 다른 것들과는 다른 그런 차이점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매우 가볍고 크기도 매우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점 거리를 바꿔주는 것도 매우 빠르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우리 렌즈를 드론에 적용하면 렌즈가 매우 가볍기 때문에 드론이 훨씬 더 작은 전기 파워를 이용해서 비행할 수도 있고 예. 또 렌즈의 초점 거리를 바꾸면서 스캔하게 되면 원하는 대상지의 3차원 정보를 한꺼번에 쫙 하고 스캔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렌즈를 저희 안경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만약에 안경 다리에 건전지를 달면 안경 렌즈에 이렇게 전압을 가하면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이 가까운 걸 볼 때는 볼록 렌즈가 됐다가 멀리 보면 오목 렌즈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노안이 와서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이 기술이 상용화가 되면 희소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예. 네, 원래는 그런 경우에 또 렌즈가 두 개가 필요하죠. 바꿔 껴야 되는데 전압을 이용해서 좀 오목과 볼록 렌즈를 교체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기술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구 성과에 대해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박사님처럼 이 촉각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를 햅틱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햅틱 기술이 어떻게 발전을 해봤고 주로 어느 분야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을까요? 네. 이 햅틱 기술은 1994년부터 시작된 그런 신기술이고요. 이러한 햅틱 기술은 주로 게임이나 가상현실 그리고 요즘 화두가 되는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가상의 물체를 조작할 때 물체의 어떤 딱딱하고 소프트한 정보를 파악을 한다든지 또는 물체의 거칠기 또는 물체가 뜨겁고 차가운 것들을 생성해서 몰입감을 더해주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고 그렇게 기술이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네. 또한 원격지에 떨어진 로봇을 제어를 할 때 로봇이 만지는 물건들을 조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막 느끼게 해서 좀 더 정교하게 로봇을 제어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저희는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가상현실 드럼도 한번 좀 개발해 봤고요. 근데 저희가 만드는 가상현실 드럼은 가상으로 허공에서 막 스틱을 휘두르지만 실제 드럼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진동이나 이런 것들을 팡팡팡 잘 느낄 수 있고요. 또 가상현실 메타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햅틱 신발도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 햅틱 신발을 신고 이런 스튜디오를 걷게 되면 이 가상 환경에 따라서 이 스튜디오에서도 모래를 걷는 느낌 또는 풀밭을 걷는 느낌, 아스팔트를 걷는 느낌을 모두 다 생성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모래를 걸을 때는 신발 깔창이 푹신푹신해지고 또 그 모래 위를 걸을 때 신발이 모래 속에 푹푹 빠지는 느낌을 생성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아스팔트 위를 걸을 때는 신발 깔창이 딱딱해져서 딱딱한 곳을 걸을 때 느낌을 그대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이 체험 콘텐츠들이 이제 나올 수 있겠다. 그러네요. 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원래는 그 로봇 분야를 연구하는 공학도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햅틱 기술까지 연구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아, 네. 제가 1995년도에 카이스트에서 학생으로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 로봇으로 다양한 물체를 잘 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던 시기입니다. 네. 그때 이제 우연히 읽은 잡지에서 가상 촉감, 햅틱이라는 단어가 저를 사실은 여기까지 이끌었는데요. 이 햅틱스라는 분야는 기계, 전기전자, 컴퓨터공학의 집합체로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두루두루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느낀 재미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 네. 박사님이 앞으로 연구 목표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는 아주 일단 가벼운 촉감 장치를 개발해서 언제 어디서나 가상환경 또는 메타버스 속으로 접속을 하면 시각, 청각뿐만이 아니라 촉각까지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가벼운 촉감 장치를 스킨 형태로 개발해서 로봇에 적용해서 사람과 로봇이 시각, 청각뿐만이 아니라 촉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더 잘 만들어서 마치 사람이 반려동물과 하는 모든 행동들을 모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앞으로의 연구 목표입니다. 예. 자, 로봇은 사실 차갑고 딱딱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기술을 이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인식이 곧 바뀌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로봇이 사람과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과학의 달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성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